적산 가옥이라는 그 용어는요, 일제시대가 끝나고 해방이 되면서 미 군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모든 재산을 인수를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미국에서 볼 때는 일본이 적국이단 말이에요. 적국이기 때문에 적의 재산이다. 그래서 그게 적산 가옥, 적산 이런 용어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건축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건축을 보면 그 시대상을 읽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건축은 지극히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건축은 건축적 가치로서라기보다는 당대의 삶을 담고 있는 문화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를 갖다가 눈에 보기 싫다고 치워버렸을 때 우리 후손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지낸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항구의 발달로 일찍이 일본인들의 수탈이 있었던 군산. 개항 후 호남 평야에 많은 쌀을 자국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뜬다리와 철도를 건설하였다. 철길을 따라 걸으면 10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붉은 벽돌의 옛 군산세관을 볼 수 있다. 군산세관은 국내에 현존하는 서양 고전주의의 3대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며 1990년대까지 실제 세관 건물로 사용되었다. 지금은 약간 폐허스럽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도 계속 남아 있어야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발자취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잘 깨끗이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23년에 건립된 조선은행은 당시 군산 최대 건물로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시설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유흥업소 간판만이 걸려 있으며 내부와 외부는 불에 그을린 채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금은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인식 변화로 인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다. 조선은행과는 반대로 나가사키 18은행은 외관이 잘 관리된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다. 이 은행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미국을 반출하고 토지를 강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었다. 일본이 조선 땅을 영구히 자기네 걸로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1차적으로는 그 조선으로부터 나는 쌀과 지하자원을 갖다 수탈하고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공급하는, 팔아먹는 시장으로서 조선을 생각했기 때문에 발산리에는 일본인들이 농장의 각종 서류와 현금, 그리고 조선에서 강탈한 고미술품 등을 보관한 시마타니 금고가 있다. 일본인 농장주주 시마타니 야소야에 의해 지어진 창고 건축물로서 현재 굳게 닫혀있는 자물쇠는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다. 많은 일본인들은 이 건물을 비롯하여 우리 문화재를 강탈, 자신의 집을 꾸미는 데 사용했다. 어느 책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석조물이 많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자기 정원에다가 많이 갖다 석조물을 갖다 놨는데, 근데 여기 있는 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여기 아시다시피 석종도 그렇고 저런 거는 장명등 같은 거는 다 왕릉안에나 이렇게 사대부 가문에서 쓰는 거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거를 갖다가 자기네 집에 갖고 있다가 그냥 이제 떠나버리니까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요거 보면 조금 안타깝긴 하죠. 제자리를 못 찾고 있으니까. 마을에 들어서면 우리 건물과는 다른 모습의 근대 가옥들이 많다. 히로스 가옥은 근세 일본 전통 무가 양식의 원형이 본토의 것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건축물이다. 친구 통해서 알고 왔고, 솔직히 군산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책 아리랑 같은 것도 읽어보고 하니까 조금 이게 그때 당시 일제시대 그 배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책으로 봤던 내용이 지금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니까. 히로스 가옥은 일제강점기 군산 지역 토목상이었던 일본인 히로스가 건축한 전형적인 일본식 가옥이다. 목조 2층 주택으로 지붕과 외벽 마감, 내부, 일본식 정원 등이 건립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건축사적 의의가 크다. 지금도 일본식 가옥의 형태가 잘 보존된 집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 100여 년 동안 잘 보존된 이경산 할아버지 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제 이런 집 같은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미국 창고 주식회사라고 그래서 옛날에 일본 사람들 그 집이었는데 했고 이제 그 뒤로는 마르보시라고 그래서 대한통운이 전문 대한통운이 마르보시라는 게 일본 사람들 이게 둥그렇게 이렇게 저 모자 쓰는 걸 가지고 했었죠. 그 지점장 집이야 이게.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이거 뭐 현대식으로 뭐 이렇게 바꾸고 그랬을 텐데 그걸 안 하고 살았어 그냥. 이거 다 기다려. 여기 다 일본 집 같아요. 이것도 다 일본 집. 일정 시대는 볼만했는데 지금 이 근리 와서 다 이제 틀리지. 좋지 않은 역사도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지도 모른다. 시대의 아픔과 번성함을 보여주던 건물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아쉬움을 남긴다. 동국사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일본식 사찰로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 원형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애정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 예절 그 건물 건축학상 외관의 그 특징은 일본 그 에도 시대의 전통 건축물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보시다시피 그 지붕의 경사 각도가 75도예요. 일본의 기후적인 특성은 눈과 비가 많이 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나 비가 왔을 때 빨리 지붕을 타고 흘러내려야만이 집이 상하지 않고 집이 새지 않는다는 거죠. 한 20, 30년 전에는 이 절이 일본 절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반감을 많이 가지고 저것을 없애야 돼, 부셔버려야 돼, 불질러버려야 돼 이런 마음가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문화가 바뀌었어요. 인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아, 이것도 우리 민족이 하나의 살아온 역사니까 이 건물을 통해서 이 동국사를 통해서 뼈아픈 우리 그 역사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다짐하는 교육의 장으로 이렇게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인식도 틀려졌고 시민들의 인식도 틀려졌습니다. 이제는 잘 보존하자는 쪽으로 마음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 아픈 역사 속에서도 한국인의 삶을 지키며 자신의 위치에서 가난한 질병에 신음하는 우리 농민들을 도운 이영충 박사가 있다. 이영충 박사는 한국판 슈발처로 불렸다고 한다. 부와 명예를 등지고 가난한 농민들을 도운 농민들의 성자였다고 한다. 그의 가옥은
일제강점기 때 전국 최대 지주인 구마모토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서 한식, 일식, 서양식을 복합해서 지은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우리의 역사 속에 이런 역사가 또 우리의 역사 속에 또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존재했었다는 것이 우리 후손들한테 쭉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표시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이 우리 어떤 그 민족의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건축물이나 이런 것 시설물을 보면서 우리가 좀 역사인식을 새로이 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현장은 우리의 곁에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왜곡된 역사에 저항하는 우리의 노력 또한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불신과 미움으로 인해 적산가옥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은 왜곡되어 있지는 않았을까.